여러분, 생강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시장에 가면 어느 가게에나 생강이 있고, 마트에도 생강가루가 있고, 집집마다 부엌 한편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강을 드시는데 60세 이상 분들의 관절 질환 진료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도 혈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생강이 좋다고 아시고 드시는데 왜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국내 한 대학병원 내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한 자료에서도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강을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5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지, 우리가 모르던 생강의 진짜 비밀, 최신 연구가 밝힌 효능, 우리 장과 뇌의 놀라운 연결, 그리고 생강이 잠까지 바꿔주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 범인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용의자는 4명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먹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생강차부터 드시는 분 계신가요?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강 원액을 드시는 분은요? 많은 분들이 빈속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국내 식품 안전 관련 기관의 가이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진저롤이 위장을 자극합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완충이 되지만 빈속에 들어가면 직접 위 점막과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린 느낌뿐이지만 계속되면 위 점막에 상처가 쌓여서 위염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47%가 가지고 있는 세균이죠. 생강이 이 세균을 억제해 줄 수 있지만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공격하면서 그 효과도 반감됩니다. 언제 드셔야 할까요? 식사 후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달라집니다. 진한 생강즙보다는 뜨거운 물에 우려낸 생강차가 위장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강의 종류에 대한 오해입니다. 시장에서 사시는 신선한 생강과 마트에서 파는 생강가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구분해 왔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생강이라 쓰고 말린 생강을 건강이라고 씁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 약효도 다릅니다. 생강에는 2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강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를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건조하거나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저롤이 쇼가올로 전환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합성을 억제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관절 통증에도 쇼가올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국내 한 농업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열풍 건조한 생강가루가 신선한 생강보다 쇼가올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소화 개선을 원하신다면 신선한 생강, 진저롤이 풍부하니까요. 관절 통증 완화와 강한 항염 효과를 원하신다면 말린 생강가루, 쇼가올이 풍부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콩나물이랑 된장이 같은 콩에서 나왔지만 효능이 다른 것처럼 생강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강이면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2번째 용의자가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2번째 용의자 결론입니다. 목적에 맞는 생강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에는 신선한 생강차, 관절 염증에는 생강가루가 더 효과적입니다. 3번째 용의자입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못 드셨으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간절함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생강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식품 안전 관련 기관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생강가루 기준으로 하루 0.5g에서 4g 사이입니다.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조금 드셔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적정량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2번 지나치게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결론입니다. 하루 차숟가락 하나 분량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용의자입니다. 궁합 문제입니다. 좋은 궁합이 있고 피해야 할 궁합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입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꿀이 생강의 매운 자극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항균 효과까지 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좋은 궁합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페린이 생강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생강차에 후추 한두 알을 갈아서 넣으시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맛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된장국에 생강 넣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된장의 유익균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던 방식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피해야 할 궁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생강 자체에도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약을 드시고 있다면 생강까지 더하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항응고제 복용 안내에서 생강 섭취 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자, 내 용의자 수사가 끝났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생강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혈관 건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가우신 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신 분, 이런 분들께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넓혀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세정제를 넣어 물때를 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9% 낮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절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시는 분들, 날씨 흐리면 관절이 쑤시는 분들, 우리 세대 분들 푸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해외 한 대학 연구팀이 40세에서 75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하루 125mg이라는 소량의 생강 추출물을 56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 지수가 낮아지고 혈액 속 염증 유발 물질도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콕스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계속 타오릅니다. 진통제가 이 효소를 억제하는데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도 같은 효소를 억제합니다. 해외 한 의학 저널 리뷰 논문에서는 생강이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위장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는 위장을 손상시키지만 생강은 오히려 위장을 도와줍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차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2주, 확실한 차이는 6주에서 8주입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당뇨 관련 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당뇨 유병률이 28%에 가깝습니다. 혈당에 대한 생강의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하루 1.8g 이상을 8주 이상 꾸준히 드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양이 적으면 차이가 안 나타났습니다. 당뇨약을 생강으로 대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께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이 조절과 운동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면역력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 이야기를 세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생강과 우리 장, 그리고 뇌의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으시는 경우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장내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고 장이 나빠지면 뇌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놀라운 건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거의 대부분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장이 안 좋으면 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듭니다. 기분이 자주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외 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든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7배 빨랐습니다. 그러면 생강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강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진저로리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유익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늘어나고 뇌로 가는 좋은 신호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음식에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생강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발효 음식이 유익균을 보충해주면 장 환경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비싼 유산균 제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퇴직버스 기사분 이야기입니다. 3년 넘게 소화불량과 깜빡증이 동시에 심해지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약과 함께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아침에 된장국을 권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편해지고 2달째부터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모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생강 하나로 치매가 예방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강이 그 첫걸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생강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거나 짜증이 잘 나시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비상벨 같은 겁니다. 위험할 때 울려야 하는 벨인데 이 벨이 하루 종일 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지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잠도 안 옵니다. 배에 지방이 쌓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스트레스 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분들의 만성 스트레스 유병률이 34%에 달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경제적 압박 속에서 평생을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생강이 이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한 약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진저로리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여기에 간단한 호흡법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코르티솔을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식사 후에 생강차 한 잔 드시면서 이 호흡을 하시면 소화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3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생강이 수면까지 바꿔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고 온몸이 무거우신 분은요? 잠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이 씻겨 나갑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강이 수면의 질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우리 몸은 잠이 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져야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강을 드시면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열이 피부 표면으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심부 체온이 내려갑니다. 이게 마치 목욕 효과와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처음에는 뜨겁지만 나오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시죠? 생강이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면 체온 조절을 도와서 밤에 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직전에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활발해져서 잠이 깨실 수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3세 분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인데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3시면 꼭 깨시고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수면제 대신 저녁 식사 후 생강차 한 잔, 잠자리 전에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3주째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반 지나니까 아침 개운함이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자, 이제 소화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 이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우리 위는 세탁기와 비슷합니다. 음식을 소화액과 섞고 잘게 부수고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탁기의 모터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한 겁니다. 소화불량을 그냥 두시면 밥맛이 없어지고 덜 먹게 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작은 소화불량이 연쇄적으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강이 이 위장 모터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음식이 더 빨리 부서지고 장으로 넘어갑니다. 속이 편해지는 거죠. 자, 이제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쓰실 때는 엄지 손톱 크기만큼 떼어서 얇게 두세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세요. 꿀 한 숟가락 넣고 저어주세요. 끝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생강가루를 쓰실 때는 더 간편합니다. 뜨거운 물 한 컵에 반 숟가락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한 봉지 사시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도 안 드는 셈이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3초 동안 올리고 3초 동안 내리세요. 이걸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생강차를 드시면서 이 운동을 같이 하시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무릎에 부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먹는 시간, 반드시 식사 후에. 생강 종류, 혈액순환에는 신선한 생강차, 관절에는 생강가루. 양은 하루차 숟가락 하나, 매일 꾸준히. 궁합은 꿀과 후추, 된장이 좋고 혈액 관련 약과는 주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 생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것, 저녁 생강차가 수면의 질까지 바꿔준다는 것. 주의사항 정리합니다. 빈속에 진한 생강즙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하루 차 숟가락 하나를 지키세요. 수술 앞두신 분은 2주 전부터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참으셨죠. 지금 몸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것,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몸에 새겨진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을 조금씩 돌볼 차례입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 마트에서 생강가루 한 봉지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밥을 드시고 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2주만 해보시고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손주들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 계시는 모습,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